네, 이슈 딥다이브 들어가겠습니다. 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나와주셨고요. 해운솔루션 이정호 팀장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종목들이 오늘 어스터 플레이어가 되게 많아요. 네, 어떤 쪽에 또 중심을 두고 내 시장을 대응해야 될까 고민되시죠? 저희 두 가지 주제로 시장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환율입니다. 1,350원대로 내려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중 등락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렇죠. 중동 때문에 급작스럽게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하나증권에서 4,000포인트 전망 레포트 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주주환원이라던가 그다음에 남북정책 이런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원화 강세를 또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화와 또 외국인들의 포지션의 연결관계도 강하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이제 고착화됐다고 봐도 되는 건지요? 네, 김신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고착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달러 강세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아시아증권이라든지 이런 이제 원화 강세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7월 달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환율이 또 출렁거릴 수가 있긴 하나 다만 이전처럼 1,400원대로 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두 가지. 첫 번째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수출주들에 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에 대한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원화가 강세가 나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전에 1,400원대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 개인들의 받아서 외국인 주도로 올라가고 있는 시장인데 네. 물론 그 이면에는 상법 개정이라든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증명해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저는 환율 하락세에 대한 수혜주를 찾다. 보통 환율 수혜주는 대한항공이라든지 항공주, 정유주, 내수주 이런 종목군들이 대표적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종목군들에 국한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가. 환율이 하락을 하더라도 네네네. 어떤 섹터, 어떤 종목군들의 더 매력적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지금 외국인들을 보게 되었을 때도 지수를 고루고루 사는 건 아닙니다. 네.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사더라도 삼성전자는 덜 사고 SK하이닉스는 더 많이 삽니다. 네. 이전처럼 지수가 3천까지 올라가려면은 삼성전자를 더 많이 샀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수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더 많은 베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덜 사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SK하이닉스를 샀다라는 것은 환율이 하락을 하더라도 그만큼의 경쟁력을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패시브보다는 이제 기업 혹은 섹터에 조금 더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 외국인들이 사도 패시브 지금 패턴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에 좀 착안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중간에 말씀해 주시면서 그 7월 8일이 마감 기한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관세하고 이제 환율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되면서 협상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그거는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네, 아무래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변수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들, 특히나 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말이 매일매일 다르다 예측 보니까 불가하죠. 예측이 그렇죠. 불가한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염두를 하시되 다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혹은 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끌고 갈 수 있는 연속성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환수해주가 아니라 외국인들의 바스켓에 그렇죠. 담기는 종목이 핵심이다 얘기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포인트를 좀 들어봤고요. 이정호 팀장께서는 이런 환율의 움직임을 좀 추세적으로 보십니까? 지금은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군요. 미국에서 환율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신중한 모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워낙 강세가 나타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 우리나라 지수가 워낙 지금 탄력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환율의 강세를 더욱더 가속시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보면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전에 1,400원대 이상대가 좀 비정상이었던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상화 단계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워낙 강세다라는 표현보다는 정상적인 구간까지 내려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요 가격대에서 계속 머물게 될까 아니면 조금 더 하방도 더 열려 있다고 보실지가 궁금하네요. 7월달 관세 협상이 제일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거기서 어떤 스탠스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환율이 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그런 네, 부분이 네.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의 증시 탄력성을 봤을 때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의 환율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 특히 SK 하이닉스와 뭐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계속적인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증시의 견인 역할도 하고 있겠지만 환율의 어떻게 보면 강세 역할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뭐 원화가 강세가 나온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자동차주, 반도체주 이런 종목들이 대다수가 악재로 나왔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더 원활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처럼 원화 강세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상화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증시의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섹터로 보실 때는 어떤 부분을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당연히 내수주나 아니면 항공주나 이런 부분이 원화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라고 본다면 수혜가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무거웠던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원화 강세가 어떻게 보면 항공주의 훈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저희가 또 이제 피해급부도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팀장님. 그쪽에 있어서는 지금 워낙에 뭐 수급이 또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피해주 쪽에 대한 포지션은 어떻게 잡을까요? 피해주 쪽으로는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나 자동차 쪽을 피해주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수출을 많이 이뤄지니까 그거에 따라서 환차익이나 이런 부분이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400원 이상대는 어떻게 본다면 비정상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가격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수출 물량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워낙 이익이 컸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 지금의 1,350원대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의 정상적인 가격대가 왔기 때문에 수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차익으로 인한 악재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강세가 더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참고적으로 외국인들 오늘 현대차하고 기아를 아주 적극 매수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특이 동향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두 분의 토픽 종목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신 팀장의 종목 점검하겠습니다. 김신 팀장은 반도체를 외국인들이 산다 보셨어요. 네, 한미 반도체 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정호 팀장은요. 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제 항공 쪽으로 가셨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굉장히 열변을 토하면서 또 한미반도체 추천을 받았는데, 그렇죠. 아 그만큼 이 정말 시각이 비슷하구나. 경쟁력도 있는 기업이고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8% 넘게 올랐다가 10만 원 저항 받고 있거든요. 네, 포인트 남겨주세요. 물론 이제 제가 앞서서 외국인들이 집중하는 산업이나 기업들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 종목이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군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관 쪽에 대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군이긴 한데 다만 최근 시장 흐름들을 보시면은 순환매 흐름들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안 올랐었던 현대차, 기아 왜 올랐지? 뉴스 없습니다. 그저 외국인들의 수급을 받으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시장 초반 흐름들을 보시더라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동안 뚫지 못했던 라인대를 뚫고 올라가고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들 역시도 함께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뜻은 바닥권이 있었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순환매 흐름의 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의 수급을 받으면서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들 그러면 대장 쪽에서의 견조한 위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소부장들 역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데 그 안에서 SK하이닉스와 함께 이야기거리가 있고 목요일에 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이전에 목표 주가의 상향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뭐 AMD라든지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 역시도 현재 목표 주가 상향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크론이 과연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네.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만큼의 수율을 많이 끌어올린 상황들, 그 배경에 한미반도체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의 TC본더를 사용하게 되면서 수율을 크게 개선했는데 마이크론도 4에 진입하게 되면서 그와 연관된 TC본더라든지 장비단에 또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기관들의 수급을 좀 계속 받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연기금의 수급을 받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군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게 되었을 때도 그래도 좀 윗꼬리가 약간 나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 자체는 깨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 중형주가 아닌가라는 중형주. 생각 가지고 네. 있습니다. 디테일입니다 오늘. 그렇지만 또 슈퍼 의리기도 하고 아, 그럼요. 마이크론의 네. 실적 발표 나오고도 포지션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합니다. 10만 원선 뚫어내면 어디까지 갈까요? 10만 원선 뚫어내면은 그 라인대라고 볼 수 있던 주봉상 같은 경우에는 10만 5천 원 라인대를 어떻게 뚫어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만약 이 라인대를 또 뚫고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11만 5천 원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들. 다만 내가 분할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9만 5천 원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조금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라인대 같은 경우가 이전에 한 4차례 정도 뚫지 못했던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인대 뚫고 올라갔고 오늘 시장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라인대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손절 라인대는 21선 라인대를 우선적으로 설정을 해드릴 텐데 최근 6월 달에 올라가면서부터 21선 밑에서 하회하지 않으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평선 정배열을 그리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항상 심리적인 저항선 라인대인 21선 라인대는 깨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점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고점 대비 반토막인 한미 반도체 일단 1차 목표가 받아봤고 네. 조금 시원스럽게 이제 갔으면 좋겠어요. 올라가는데 좀 속도가 강하지는 않아서 그러게 말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한항공을 우리 이정호 팀장께서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전 대한항공 최근에 언급됐었을 때는 이제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가 막 급등락하면서 이제 언급이 또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떠한 포인트를 좀 접근하십니까? 종전 이후로 휴전 선언이 나오고 나서부터 조금 더 어제장에서 급하게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키포인트인데 그 이유는 원화 강세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비행기의 리스료나 유류비나 이런 부분이 다 달러로 결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화가 계속적으로 차츰 안정화가 되고 여기서 더 강세가 나타난다라고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물론 1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달러 강세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차트상에서도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제자리로 간다라고 본다면 더한 상승세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요즘에 시장 트렌드가 정말 무거운 종목들도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나 이런 종목이 정말 무거웠던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도 급등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정말 무거웠던 종목이 어제장에서 10%가 올라가줬다는 거는 이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계속된 원화 강세가 나타나준다면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이번 연도 고점까지도 갱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갖고 왔습니다. 네. 그럼 항공주 관련해서는 이렇게 대형주 접근만 유효한 건가요? 아니면 중소형도 좋게 보십니까? 중소형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워낙 키워드에 맞춰서 갖고 오기 위해서 네네. 대한항공이 제일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른 뭐 여행주나 뭐 항공주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안정성이 있고 약간 모아간다라면 한 번씩 전체적으로 시장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순환매가 나오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을 노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한항공을 갖고 왔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럼 목표가가 최근에 작년 11월이었네요. 한 26,000원까지 간 바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아주 인상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마나 목표가 잡을까요? 저는 29,000원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가 항공 MRO 관련해가지고 회사를 인수했던 모습에도 나왔습니다. 대한항공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공 MRO 관련 산업을 더욱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29,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원화, 유가 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포함해서 대한항공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다음 저희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진짜 핫한 게 스테이블 코인.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 계속 나와요. 너도나도라는 지금 표현이 들어가는데 카뱅에 이어서 카카오페이도 스테이블 코인 상표가 출원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오늘 거래 재개됐는데 일단은 하방 변동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네, 시중은행 8곳도 스테이블 코인 합작법인 설립한다. 그리고 시중은행 중에서는 카뱅에 이어서 KB국민은행도 이번에 보니까 상표권 출원했어요. 진짜 본격적이에요. 너도나도라는 표현이 맞는 듯 하기는 한데 이게 글로벌적인 트렌드잖아요. CBDC 발행을 일단은 뭐 금지하겠다,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겠다 이런 의지들이 글로벌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을 저희가 볼 때요, 네, 이슈를 볼 때 핵심적인 부분은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이슈를 봤을 때 네.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진행하고 있기에 테마가 얼마나 지속성이 있을지 그리고 주도권을 누가 가질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이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인사라든지 그와 연관 이전에 이제 비슷한 사업을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이제 항상 테마를 보게 되면은 항상 이제 진행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갑자기 나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들. 하지만 정말로 이제 그와 연관돼서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인프라를 구축해 있고 그리고 뉴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언론들을 통해서 이미 확대가 되고 있는 입방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관련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이 이제 연결고리로 얽히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사실 맞아요. 네. 지금 접근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산업이 커졌을 때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기업인가, 주도권을 과연 가지면서 매출을 이끌어낼 수 있을 기업인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장주 같은 거죠? 네, 대장주가 사실은 현재 높다 하는데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후속주들 대비했을 때 그들이 올라간 이유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이 싫다면 그 다음 주도주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에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다만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서 끝낼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카카오페이라든지 혹은 새로 부각된 종목군들 쪽에서의 강세름들만 나와주고 있긴 한데, 서클의 급락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서클 공부를 해보시면은 거기서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드릴게요. 그 이유가 결국은 지금 연방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국채를 발행하기 위한 건데 스테이블 코인을 하기 위해선 준비금으로 달러라든지 채권을 해야 하는 상황들. 물론 전일에 급락한 부분들이 이제 안 좋은 내용들도 있었고 돈나무 언니도 또 이제 팔았고 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은 국제 금리가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지금 서클에서 매출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게 금리 쪽에 대한 이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성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락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일부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산업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P가 약간은 깎일 수는 있어도 Q단으로 보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고, 지금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계속 너도나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Q단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방이 열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단기 조정에 대한 흐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전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특히나 서클 같은 경우에 이제 $300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만큼 좀 위험한 종목이긴 한데 예전에 우리가 스페이스 X 하면 데스티니 테크라는 종목이 굉장히 핫하게 올라갔어요. 이제 스페이스 X에 지분 투자하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1000%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모가 대비했을 때 올라간 부분들인데 서클도 공모가 대비했을 때 1000% 올라간 가격을 산정을 해보면 $30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근대에서 약간 올라갔다가
약간 다다르지 못하면서 떨어진 부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단기적인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 달성을 했고 그러면 조정을 얼마나 받아서 지지받아서 올라가는지에 대해 핵심 여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저는 이슈가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스테이블 코인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전 서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중장기 모멘텀 좋게 보시는군요. 시간 할애를 많이 네. 해주셔서 서클 좋게 보시는 것 같다 했는데 요즘에 성악개미 분들이 정말 투자 강풍이던데요. 아, 서클. 그렇습니다. 요즘은 네. 테슬라 얘기 쏙 들어가고 서클 얘기 많이 들어오죠. 리스크는 크지만 그만큼 짜릿한 아, 이력적인 그러니까요. 종목인 것 같은데 괜찮다고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종호 팀장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전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박힌 돌과 굴러 들어온 돌의 그런 싸움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나요? 분위기는 하늘에선 속도를 좀 조절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은행권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업들한테도 퍼지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그만큼 한은에서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충격으로 다가올지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은행권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KB금융이 어떻게 보면 상표권 등록이다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이게 시장성에서 더욱더 확산이 되려고 본다면 누가 뭐래도 편의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기업들이 더 관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만큼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당분간에 끝날 테마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발행을 하고 그 기업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 선점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은행권에서 만약에 많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본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은행권 관련 종목들도 지금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기존과는 트렌드가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그리고 뭐 다나 이런 기업들이 잘 갔던 모습도 있었는데 이제 은행권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은행권보다는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이 더 유리하다고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는 은행권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은행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저는 플랫폼 기업들이 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은 가입이나 이런 부분에 절차가 되게 복잡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가입도 편하고 그리고 너도 나도 다 쓰는 부분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은행은 주거래 은행이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플랫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은 전 국민이 다 쓰고 있는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다 검색 플랫폼이 네이버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한은에서 먼저 나왔던 부분이 은행 먼저 도입이기 때문에 은행도 이제는 조금은 봐야 된다. 왜냐 네. 상승률적으로는 아직 플랫폼이 더 강세고 은행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께서도 두 분 다 좀 긴 관점에서는 이쪽을 좀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탑픽 종목으로 확인해 보죠. 네, 국경 없는 투자의 세계에서 서클도 괜찮다고 해주셨고, 네, 국내장에서 가지고 오신 거는 무섭게 올라갔던 LG CNS입니다. 네, 그럼 이종호 팀장은요? 네, 역시 여기도 무섭습니다. 카카오페이입니다. 진짜 용자만이 잡을 수 있는 주식들이 아닐까 야, 이거 싶은데. 어떻게 잡습니까, 이거? 땡큐인가요? 오늘 조금 많이 밀려가지고요, LG CNS가. 지금 과열권 걸리면서 이제 단일가로 되면서 또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사고 있습니다. 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결국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산업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서 과연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그리고 기존 산업과 연계해서 누가 그 파일을 많이 먹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대표적인 두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카카오페이를 먼저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LG CNS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지금 좀 꺾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은행권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을 때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오픈 블록체인이라든지 DID 협회 관련 협회사와 함께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 그 회원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앞으로 이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뭐 자체 그룹사 수요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고객층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단일가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접근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저는 오늘 접근하시기보다는 네. 내일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26일 그러니까 내일에 단일가가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것 대비했을 때 조금 더 눌리게 된다면 조금 더 매력적인 가격대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저는 내일 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사서 얼마에 팔까요? 내일 사서 일단 10만 원 라인대까지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단기입니다. 단기. 단기적으로 10만 원 라인대가 고비인 게 항상 이제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10만 원을 어떻게 뚫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전에도 10만 800원까지 올라가게 했는데 그 라인대를 크게 돌파하지 못했던 상황들 그럼 어떻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10만 원을 뚫어내는 게 어떻게 뚫어내는지에 따라서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갈 수도 네네. 있는 거고 그냥 신고가 돌파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 네. 1차적으로 10만 원 라인대로 10만 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목표가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거래 정지 정도는 돼줘야 정말 뜨겁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 그 정도는 돼야. 그 정도는 네. 돼야. 자, 카카오페이 네. 재개 풀리자마자 이제 바로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누가 뭐래도 가입자 수가 제일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가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많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야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페이 가입자가 4,200만 명입니다. 거의 전 국민이 대다수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여기서 카카오에서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경우에 가장 빨리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카카오페이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지만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 더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을 좀 더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런 종목은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시 매수 관점이 저는 조금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11만 4천 원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내용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7.3% 오릅니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조정시 매수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사이인 딱 중간 가격인 8만 7천 원부터는 좀 노리시면 좋지 않을까. 그 가격대가 온다라고 보면 5일선 부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 한 번은 도전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 저는 15만 원까지 15만 원. 높게 상향을 해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는 워낙 미국에서도 관심이 있고 국내에서도 워낙 관심 있는 키워드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은 누가 뭐래도 조금 믿을 수 있는 기업 카카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목표가도 높게 15만 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되게 차분한 이미지신데 굉장히 박력 넘치는 종목을 많이 주세요. 목표가도 그렇습니다. 화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주 화끈한 종목 두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쉬어가는 게 더 좋다. 전혀 지금 그렇죠. 조바심이 나지 않습니다. 시장을 봐도. 네, 느긋하게 오늘을 조금 쉬어가는 것도 지켜볼만 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저 이재필 전문가님께서는 AI와 중국의 키워드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실까요? 네, 거인의 시선 이재필 전문가입니다.